교수님, 정말 한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실 안에 울려 퍼진 아나톨리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아나톨리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길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남긴 인프라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철도, 항구, 대학, 병원 같은 인프라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교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모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한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드레이 교수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전후 재건과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그 일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교육부의 요청으로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로운 세계사 교과서집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천연 광물 자원도 거의 없었고 토양은 척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희망은 크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된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전후 재건 과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과거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기적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대학교에서 전후 재건과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중심에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나 외부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수준과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올리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경제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과서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서 서술하게 되었었죠. 한국은 교육을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으며 한국 정부는 교육 수준과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올리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적 기적에 감명을 받았고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아나톨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나톨리는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일본인들과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며 그들의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나톨리는 제 강의 시간에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확신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일본의 공헌 덕분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저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들은 일본이 한국에 남긴 인프라 덕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반응을 주시하며 아나톨리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나톨리가 그동안 일본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나톨리와 다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신중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톨리, 중요한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남긴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식민지배 시절 동안 한국의 철도나 항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인프라는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후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남긴 인프라의 대부분도 전쟁의 여파로 더 이상 쓸모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인들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한국인들은 한 달에 1에서 2일만 쉬며 일했으며 이것이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나톨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받은 일본인 친구들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한쪽에서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던 빅토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빅토르의 아버지는 한국인 할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들으며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빅토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빅토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빅토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인이고 할머니는 우크라이나인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어떻게 나라를 재건했는지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후 일본이 남긴 인프라는 6.25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남아있는 것도 한국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후에 한국이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재건해야 했다고 강조하셨어요. 빅토르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후 재건 과정을 직접 경험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이룬 진정한 기적은 외부의 도움이나 남겨진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끈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본질이라고요. 6.25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삶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나에 대해서 끊어내고 후대에게는 배고픔 없는 삶을 물려주겠다는 굳은 결의로 치열하게 살아갔다고 해요. 이러한 결의는 곧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화의 불길이 타올랐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머나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광부로서 땅속 깊은 곳에서 땀을 흘렸고, 여성들은 간호사로서 낯선 땅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젊음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 희생은 오늘날의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국가를 재건하고 후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처럼 전 국민의 헌신과 결단력 위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이야기는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경제 기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빅토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의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외부의 은혜나 일본의 인프라 덕분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하여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대단한 롤모델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역사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겠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외부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그 주장의 배경과 진실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나톨리는 빅토르의 이야기와 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확신에 찬 표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역시 빅토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배운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역사를 단순히 학문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실과 교훈을 찾아내는데 큰 의미를 두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 자신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국처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재건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산 증인이 계시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